이거 아직도 남아요 얘기가? 뿌띠거니 아니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뿌띠거니 이상해. 아니 이거 혹시 마차님 알쓸신잡 봤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부활시키는 우리 거니 추워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보면 어쨌든 뭐 인간을 냉동시킨다는 거 보면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을 때 네. 그 언제가 올지 모르는 미래에 그 치료의 방법이 나오고 냉동을 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건희도 그 상태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뭐 이런 기사가 나온대요? 뜬금없이 지금 삼성전자 회장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죠. 2014년 4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 오늘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수많은 루머를 양산을 해냈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삼성그룹 관계자 입을 빌려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말인지가 궁금한 거죠.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말은 이 입이 막혀 있다는 거 하나를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은 안 된다. 이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오가기도 한다.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희귀병 걸린 사람이 이제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서 눈 깜빡임으로 책을 한 권 쓴 분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네. 그 잠수병 걸리신 분인가?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눈만 뜨고 있으면. 근데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상태는 양호하다.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중증인 거예요. 굉장한 간병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의 지금 현재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서 저만 믿으셔요. 괜찮지요. 회장님의 모든 주식은 저를 주셔요. 아니 근데 이게 한겨레야 니들 좀 얘기 좀 해볼게. 한겨레에서 이런 단독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아니 고위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기사가의 가치가 있나요? 아 그렇죠.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하물며 사진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를 갖고 단독이라고 해서 야 한겨레에서 와 세상에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사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겨레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뭐 A 또는 B, C 언론사에다가 10억이나 100억 정도 주면 유명종이 신이었다는 기사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가능해요. 돈만 주면. 이게 오늘 이런 기사가 발표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갑자기 왜 거의 죽었다고 소문이 난 이건희가 멀쩡하단 기사를 내게 되었을까. 오늘 그 재판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유라 지원에 관해서는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네.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전략은 이재용을 어떻게든 무혐의로 풀려나게 내지는 최소 형량을 받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한 게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건희한테. 이재용은 그냥 아버지 말 들었어. 조윤선 전략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렇죠. 난 뭐 바보야. 예. 난 바보야. 누워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거고 나는 바보였어. 모든 보고 다 드렸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뭐 밑으로 내가 이야기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라는 논리를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면서 그래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원래 전략, 지금의 최순실 사태까지 포함해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이재용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세금 한번 아껴보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한 13, 14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재용한테 주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세팅이 다시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략을 짜려면 네. 지금부터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이건희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건희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신호를 줘야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든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재산 정리 작업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변호사들 그룹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불법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건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은 이전까지는 부회장이었다가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이죠. 이분이 다 뒤집어 쓰고 네. 이재용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는 벌써 40년을 근무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저기네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게네. 아니 이게 웃기는 게요. 미래전략실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보고를 했고 미래전략실장이 결정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결재는 미래전략실장이 있는데 미래전략실이 어디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직속 부대였잖아요. 네. 그럼 이건희가 결재를 네. 말도 안 되는 했을까? 그럼 안 돼. 그러면 이건 뭐야? 직권남용 그 정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희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 것 같고 재산 정리도 안 끝났고 그러지만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의학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구글의 자회사가 생각이 났어요. 구글의 자회사 중에 칼리코라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일종의 연구회사인데 생명 연장에 예, 수명 500년까지 늘리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은 없지만 연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삼성이 여기랑 조인트 했나라는 상상을 했죠. 왜냐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 한 번도 의식을 찾았다는 기사는 없었거든요. 네. 항상 뭐 건강하다, 양호하다, 상태가 좋다 이런 그 기사만 있었지. 뭐 의식을 되찾아가지고 무슨 지시를 내렸다,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사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망설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이건희 그 동영상이 유출될 때 네. 그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슈를 끌어냈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어떤 처치를 받고 있길래 심근 그 경색이라는 게 사실 그 황금 시간이라고 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예, 그 골든 타임. 황금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이게 뇌사 상태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의식불명 상태로 쭉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7분인가 아마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심장이 먹고 7분인가 안에 피를 다시 돌게 하지 않으면 뇌 세포가 죽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뭐 사람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해서 도저히 인공호흡기와 주사와 약물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때 당시에 초반기에 그런 그 발표도 했었어요. 삼성 쪽에서 저체온요법으로 치료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체온요법은 31도인가 이하를 얘기해요. 체온을 완전히 낮춰서 가사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죽음 상태를 만들어요. 그때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죽음 상태가 지금 3년 정도로 왔다면 죽음이 아니고 냉동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더 이상 그 부패라든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 식물인간과 똑같은 그런 처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억지로 휠체어에 앉혀서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굳이 냉동까지 안 근데 가더라도. 전체 한 층이 통째로 통제되어 있는 VIP 병동에서 예. 네, 지금 굳이 삼성병원. 보는 사람도 없는 네. VIP 병동을 혼자서 쓰고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진이 실린 것도 없고 한겨레 단독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겨레에서 삼성 출입하던 기자가 삼성에 취직을 한 게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예. 것과 맞물려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삼성이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인데 뭐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대통령의 권력도 돈으로 샀었잖아요. 사실은 박근혜 시절에 최순실을 통해서 돈으로 산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그 직원도 샀더만요. 그렇죠. 직원도 샀고요. 행정관도.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이 한겨레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당신들 그 단독이라고 내려면은 증거를 찾아서 같이 내든지 물증이 있어야지. 이건 뭐 남의 말을 전하는 수준에서 단독이라고 하면 니들 주식 갖고 있는 거 정말 창피해. 나 아까워 그 돈이. 대학교 때 그 돈 못 쓰고 주식 산 거 너무 아까워. 한겨레 주주님, 유명종님. 나 열받으면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이건희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완쾌되시길 빌고요. 아울러 정유라 사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지성 전 실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신 그룹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신이에요. 신하.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가신은. 불만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그 정도 벌었으면 먹고 살 만큼 벌었을 테고요. 우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있죠. 네, 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2015년 2차 독대에서 승마 지원 미비하니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자신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의도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성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반대로 읽히는 거죠. 예. 내 위에 여자는 없다. 갑자기 여기서 왜 여자 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왜 레이저라고 했냐 뭐 자기 했던 말들에 대한 해명들을 다 준비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건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도 본인은 본인이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게 핵심이죠. 예. 정유라 씨를 알았어야 주고받는 대가성 입증의 중요한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난 누구지 몰랐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내내 했죠. 박상진 이번 주 내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김종 전 차관을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 내용의 핵심도 이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거였어요. 네, 정당한 지원이라는 거죠. 승마협회에 대한.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정유라 존재를 몰랐다.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 전 차관을 주로 공격했는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공격할 걸 대신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김종 전 차관이 전해준 말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진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네, 전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했겠죠. 그러면 둘이 독대를 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정유라가 올림픽 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그런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박상진 전 사장이 대통령이 정유라가 올림픽에서 탈 수 있는 말을 사주라.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김종 전 차관이 들은 거는 정유라 얘기도 나왔고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했고 말을 사줘서 올림픽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말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상진 사장이요. 이 말은 독대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듣고 그 중간에서 소위 이제 관리 역할을 하던 김정전 차관한테 전하는 거죠. 말 사주라고 했어. 정유라 올림픽 보내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김정전 차관이 진술을 했어요. 결정적인 진술이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시 안종범 수석 그 종범실록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중에 올림픽 대비해서 말을 구입하라 이런 말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메모를 한 날 안종범 수석과 당시 이제 미전실 어제도 얘기 나왔던 삼성의 브레인이죠. 중추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전실 사장이었던 장충기 전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메모를 적은 날 통화 내용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김종전. 근데 만약에 이 김종전 차관의 진술이 재판부에 받들어지면 이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고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김종전 차관은 나는 그 말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상충되는 진술과 증언이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럴 때는 보통 그 거짓말로 득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종전 차관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 형량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들은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 형량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기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에 이득이 상상해서 있다면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면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죠. 예, 심지어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위증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뭐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한다. 자기는 이제 진술한 그렇죠. 진술한 것이고. 근데 이제 박상진 전 사장이 그런 말을 한 게 만약 사실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로 올림픽 가게 지원해달라고 했고 말 사주라고 했고 그래서 400억 지원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있게 될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예. 뇌물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얻는 이득이 크죠. 네, 또 피고인이기 때문에요. 네.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로 얻을 이득이 큰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삼성 결론이 날 테니 또. 네, 구형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고요. 네. 선고는 8월 말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운명은 다음 주 시작되는 거죠. 궁금한 거죠.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말은 이 입이 막혀 있다는 거 하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은 안 된다. 이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오가기도 한다. 이런 거 보죠. 그러니까 희귀병 걸린 사람이 이제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서 눈 깜빡임으로 책을 한 권 쓴 분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네. 그 잠수병 걸리신 분인가.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눈만 뜨고 있으면. 근데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상태는 양호하다.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중증인 거예요. 굉장한 간병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의 지금 현재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서 저만 믿으셔요. 괜찮지요. 회장님의 모든 주식은 저를 주셔요. 아니 근데 이게 한겨레야 니들 좀 얘기 좀 해볼게. 한겨레에서 이런 이거 아직도 나와요 얘기가? 뿌띠거니 아니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뿌띠거니 이상해. 아니 이거 혹시 마차님 알쓸신잡 봤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부활시키는 우리 건이 추워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보면 어쨌든 뭐 인간을 냉동시킨다는 거 보면 불치병이 걸려서 치료할 수 없을 때 네. 그 언제가 올지 모르는 미래에 그 치료의 방법이 나오고 냉동을 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건희도 그 상태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뭐 이런 기사가 나온대요. 뜬금없이 지금 삼성전자 회장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죠. 2014년 4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 오늘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수많은 루머를 양산을 해냈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삼성그룹 관계자 입을 빌려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말인지를 줘야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든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재산 정리 작업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변호사들 그룹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불법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건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은 이전까지는 부회장이었다가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이죠. 이분이 다 뒤집어 쓰고 네. 이재용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는 벌써 40년을 근무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저기네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게네. 아니 이게 웃기는 게요. 미래전략실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보고를 했고 미래전략실장이 결정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윤선 전략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렇죠, 바보야. 그렇죠. 난 뭐 바보야. 이런, 예. 난 바보야. 그리고 누워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거야. 우리 뭐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한 거고 나는 바보였어. 모든 보고 다 드렸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뭐 밑으로 내가 이야기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라는 논리를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면서 그래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원래 전략, 지금의 최순실 사태까지 포함해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이재용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세금 한번 아껴보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 이건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한 13, 4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재용한테 주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세팅이 다시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략을 짜려면 네. 지금부터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이건희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건희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신호를 단독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아니 고위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기사가의 가치가 있나요? 아, 그렇죠.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하물며 사진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를 갖고 단독이라고 해서 한겨레 해서 와 세상에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사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겨레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뭐 A 또는 B, C 언론사에다가 10억이나 100억 정도 주면 유명종이 신이었다는 기사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가능해요. 돈만 주면. 이게 오늘 이런 기사가 발표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갑자기 왜 거의 죽었다고 소문이 난 이건희가 멀쩡하단 기사를 내게 되었을까? 오늘 그 재판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유라 지원에 관해서는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네.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전략은 이재용을 어떻게든 무혐의로 풀려나게 내지는 최소 형량을 받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선택을 한 게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건희한테. 이재용은 그냥 아버지 말 들었어.